사업은 실은 오래전부터 95년부터 해왔는데요. 가장 문제는 보충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팔아주는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하자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수상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브랜드 경진대회나 해서 포크빌 포도 먹은 돼지 다 아시죠? 포크빌 포도 먹은 돼지가 사실 명품 브랜드인데요. 이래 약 한 1000구 정도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인증을 받았고 최우수 5회 수상을 받았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센터에 대한 사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2013년 처음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올 때까지 한 6년 정도가 걸렸는데, 지금도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공정률의 90%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4개월 후에는 본격적으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운영을 좀 어찌 보면 내실 있게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그렇고요. 대지 면적이 저희가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단지를 해서 당초 부진, 당진도 있었고 여러 부지가 있었지만, 천안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좀 콜을 좀 해줬고요. 또한 천안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구본영 시장님이신데요. 그분도 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접 일본 히바우라 도축장까지 갔다 오셔갖고 결정을 좀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000평이고 건축 면적은 15,000평이고 주로 이제 도축시설, 냉장 냉동시설, 부분 육가공시설, 판매시설, 자동화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도축시설 규모는 현재 충남에서 저희가 천안이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하루에 출하되는 물량이 12,000두입니다. 하루에 12,000두가 출하가 되고 있고, 도내 아마 전국적으로 1위가 될 겁니다. 12,000두가 출하되는데 도축 여력이라는 이런 부분은 8,000두밖에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4,000여두가 물류 비율을 감소하고서 타도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00두 정도 1일 했고, 시간당 450두짜리가 되겠습니다. 소 또한 도축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관내로 반출이 되다 보니까 50두짜리 해갖고 소 1일 300두 정도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저희도 유통센터를 하려다 보니까 2012년에 예산 반영은 총 1,020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농식품부 승인 과정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나가는 추세는 기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좀 패커 형태로 해가지고 포장까지 좀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좀 사업 계획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1,306억으로 해서 두 번째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시설 규모는 도축 물량 니코로 가공 물량을 좀 하겠다. 단 우리가 직접 유통을 못 하더라도 단 임대차를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도축 시설에 대해서 지역으로 안 움직이고 가공을 여기서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는 시설입니다. 소 또한 여러 이제 감안했을 때 300두 정도, 소 같은 경우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공판 비율이 전체 우리나라 유통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 200두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소유 예산으로는 총 1,456억이 이제 세 번째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부지가 여기 평당가로 나와 있는데 82만 8천 원이고, 이게 이제 공식한 천안시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총 이렇게 해서요, 총 도축, 렌더링,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 감리 용역, 기타 자산 해가지고 1,456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전체 조감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상은 가장 많이 지적됐던 생축 이동 부분하고 승용차라든지 냉동 차량 이동 부분하고 완전히 좀 별도로 좀 했습니다. 생축이 들어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민원 사항 때문에 이게 이제 차량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5톤짜량이 12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계류장입니다. 계류장도 밀폐형으로 다 계류를 좀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류가 되면 이쪽에서 이제 출고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쪽이 이제 해체실입니다. 해체실이라고 하면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한 라인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로 예냉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공실이 전체적으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실은 총 돼지가 5개소, 소가 이제 한 4개소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사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산 시설은 1층에 완전 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동화 창고인데요. 여러 이제 창고를 하다 보니까 평면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약 여기 한 1,500톤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팔레트별로 해가지고 자동화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 구조 범위는 진짜 협동조합이 팔아주는 농협이 좀 되자 해가지고 협동조합 패커 특산유통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구축은 그렇고요. 소돼지 지역 경매 국물성 유지 렌더링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사료 속에도 우리가 사료를 월 2만 톤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도 유지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비위생적으로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유지만 순수해가지고 유지를 만들어서 사료 속으로 해서 좀 사용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전 건물 밀폐형 설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입니다. 사실 전 공장인지 몰랐습니다. 도축장인지 모르고 그냥 일반 공장 같더라고요. 굴뚝이 저 한 3번 갔다 왔는데 14개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완전 차단을 했고, 그래서 전 건물 밀폐형 설계에서 내부 냄새 유출을 좀 최대한 차단을 하자 해가지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요. 폐수 처리 시설도 이제 토목조나 이런 부분을 좀 지하화로 해가지고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민원이나 나는 부분은 민원이 가장 심한 부분이 사실 계류장이라든지 돼지나 소가 차에 계류하고 있을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계류하고 있을 때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도 농식품부에서 또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밀폐형으로 동네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좀 밀폐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차별화 전략으로는 덴마크가 사실은 선진국이, 우리가 도축 장비 또한 국내 거를 하려다 보니까 400불 이상 하는 기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 프론트마텍이라는 거를 해서 거기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DMRI 컨설팅을 도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덴마크 육림연구소인데요. 주로 데니시 크라운을 설계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는 국내 최초로 소 도축에 사전 냉각 0도에서 2도 해가지고 150분을 좀 계속 들어가게끔 냉각을 시켜가지고 도축 품질을 개선하고 칠링 로스를 좀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보통 도축장들이 온도체 오늘 도축을 해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 내일 예냉채로 가공을 하려다 보면 2.5% 정도가 감량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람 세기라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1.3%로 해서 좀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는 게 DMRI 컨설팅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동물 복제와 관련해가지고 CO2 가스, 향관에는 저전압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CO2 가스로 도입을 해가지고 좀 육질 개선을 좀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완전 우리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청결하고 비청결 구역으로 동선 분류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청결하고 비청결이 있는 사람이 청결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고요. 저희 유통센터 특징은 교차 오염을 최소한 방지를 하자 해가지고 도축 후에 예냉실에 입고되고 그 후로부터는 자동으로 해서 자동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거를 좀 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해가지고 반출되는 시스템 해서 교차 오염을 좀 최소화를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봇이 3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도체라든지 돼지 쪽에서 복부절개라든지 그 다음에 메카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요. 자동화 냉동 물류 창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축 차량 진출 일반 차량은 제대로 된 그동안 일부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실 천안시 가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그 전 시장님도 보살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각인되어 있는 게 피 흐르고 냄새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전히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내용이 우리 그 유통센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축 가공의 일원화, 그래서 도축 니코로 가공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콜드체인은 좀 시스템을 좀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차량 실내 대기소 설치 또한 그 생축 외부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요게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류장에서 차에서 가장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원 방지를 위한 친환경 투자해가지고 여러 그 냄새를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 운송 차량이고요. 지역 도프화 차시 실내 밀폐화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바로 밀폐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사실은 저는 요거 이제 오픈이 되면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벚꽃 축제를 한번 그 천안 성남면이나 수십면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번 하는 게 저희 조합의 일단 사실은 꿈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그 개념을 좀 탈피를 하자. 그래서 우리 유통센터가 좀 친환경적으로 해서 설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폐 강화를 비천결구역은 10m를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결구역은 5m를 심는 거고, 요게 허가 조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 밀폐화를 시켜가지고 냄새를 좀 안 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100억 정도가 사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차폐도 하고 그 다음에 밀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0억 정도가 가서 지금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추가 도축 가공 조합원들한테 받는 득은 뭐가 있고 소비자가 받는 득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 농식품부 보도자료가 이제 여기 보도자료인데요. 2월 16일자 나왔었습니다. 그 패커로 한다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는 8.7% 유통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소 한 마리를 지육을 갖고 움직이면 약 요즘 같으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돼지 또한 2만원까지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돼지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가공까지 다 완전히 한다 그러면 6% 정도는 4만원 정도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농가가 가축을 생산한 가축을 계약할 때 직접 판매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협동조합으로서 판매조합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가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협동조합의 저는 업무라고 보고 그게 유일한 우리의 사실은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가격 유지를 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생 수준 관리제고를 통한 소비자들한테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좀 해서 소비자를 좀 보호하자. 도살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유통센터로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좀 업무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 필요 인력은 한 50명이 증가하고 매주 이제 인력 운영 사실은 도축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 정규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이라든지 용역해서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약 650명이 좀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그래서 간접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저희 원기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가면 유통센터, 도축장 근처에는 먹거리 타운이 생깁니다. 천안에 이제 병천 순대거리가 있고 바로 옆에가 저희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벌써부터 먹거리 타운이 생길 거로 지금 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좀 준비 중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간접, 직간접 혜택 극대화인데요. 조합원은 사실은 사료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고 돼지 키우는 데만 좀 전념을 해달라는 우리 협동조합의 이념하고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직간접 혜택을 좀 극대화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기 그 의원님 또 여기 시장님도 오셨는데 또 농식품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결국은 축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축협이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계 효과를 제대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점 지고나 이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